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통죄, 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간통죄. 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오늘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원 재판부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박한철 재판관 등 5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간통죄는 형사정책상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수단으로 활용이되거나 일시적으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정미, 안창호 다른 2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간통죄 처벌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간통죄를 폐지하지만 또 별도의 의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이 결정문에서 별도의 의견을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른바 간통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단순한 성적 쾌락을 위해서 혼의 성관계를 맺는 경우, 또 2번째는 현재의 배우자보다 매력적인 상대와 사랑에 빠진 경우, 마지막으로 3번째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난 경우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이 3번째 유형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작년 11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됐던 다음 날인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이어서 또 다른 전직 검찰 관계자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 측이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는 의견을 전해왔고 이에 검찰은 수사기법상 소환 전에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소환 직전에 시계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 이후에는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공작을 했던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야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 다음 주 초에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충격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국정원과 검찰 간의 갈등에 노출되는 그런 형국인데요. 핵심은 5년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왜 이런 폭로 내지 주장이 나오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박범계 의원은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수사 주역은 이인규, 우병우 부장이었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취임 직후라는 점과 MB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다목적,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의 모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던 검찰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변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또 한 가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장발장법이라는 것이죠. 네. 장발장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요. 이 빵 하나라도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발장법으로 불리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이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상습절도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가법 5조 사항을 보면요. 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5.18% 인상한다. 이렇게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 그렇습니다. 3월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기존 70.35달러에서 향후 74달러로 5.18%포인트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방적인 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을 사람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종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은요. 연 5% 이상을 초과해서 높일 수 없도록 돼 있었고요. 남북이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광주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시약을 폐기하던 중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경에 광주 북구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 한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이 사고로 실험실에 있던 대학원생 김모 씨가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폭발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학생들은 염소와 황을 포함한 화학물질 시약을 비커에 모아서 폐기물질 보관통에 옮겨 폐기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비커에 남아있던 다른 화학물질 시약이 서로 섞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번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리가 연 2%인 갈아타기 주택 대출이죠.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대출이 다음 달 24일부터 판매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상품은요. 그 기존의 단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2.8에서 2.9%대 장기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16개 은행을 통해서 총 20조 원 한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을 방침인데요. 네. 가입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 대출금은 5억 원 이하로 한정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는데요. 예, 안심전환 대출 전환 대상은 고정금리 상품을 제외하고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가운데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그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입니다. 네. 대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네. 신규 대출도 가능한 건가요? 신규 대출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용 대상은요. 네. 기존 대출자 가운데 대출 전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대출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대상이 안 됩니다. 네. 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 없이 원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고정금리형 또는 5년 주기 금리 조정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고를 수 있고요. 네. 금리가 시중보다 낮은 만큼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5년 만기 변동금리의 그 일시상환 조건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을 받은 사람이요. 예. 만기를 연장하면서 20년간 대출을 할 때 월 58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 안심 전환 대출로 갈아타면요. 그 원금 상환까지 합쳐서 월 상환액이 10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그 이자 총액은 6천만 원으로 그 8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계청 이 통계인데요. 작년 출생아 수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예, 2014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 5,300명으로 그 전년보다 0.3% 줄었습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2005년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8.6명으로 2013년과 같은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둘째 낳기를 기피하는 경향도 강화가 됐는데 작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22만 5,100명으로요. 네. 전년보다 0.1% 늘었지만 둘째 아이 수는 0.2%가 줄어서 역대 최저였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 수는 4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3.1%나 줄었습니다. 특히 그 향후 출산율을 좌우하는 그 15에서 49세 가임 여성 인구수가 작년에 약 1,300만 명으로 역대 최소였는데요. 네. 예, 이걸 보면은 앞으로도 출산율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내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수도권 청약 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는데 네. 내일부터는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이 되고요. 네. 예,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그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내일 이후부터는 관할 그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돼서 3월 중에 실제 청약 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그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은 기존에는 무주택의 세대주만 됐는데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가 됐고요. 네. 예,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그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 최대 13단계에 걸쳐서 입주자 선정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 국민주택은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 또 입주자 저축의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보도국의 국제부의 신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통죄. 이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신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외신들이 서울발 해설 기사를 통해서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요. 네. AP통신은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 정사를 금지해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간통죄를 처벌해온 세 나라 가운데 한 곳이었다면서 네. 위헌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자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색 뉴스를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또래 젊은이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본다는 선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조사업체 조사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사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4개 나라 성인 남녀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9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윤택할 것으로 보느냐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네.
18살부터 33살까지 한국인 응답자 가운데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거라고 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만 50세 이상 계층에서는 61%가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는 이 대목을 강조했는데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이 질문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적게 한 나라는 네. 4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유일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젊은 세대 계층 응답자 가운데 교육이 성공에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32%에 불과했고 또 노력이 성공에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22%에 그쳤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이나 유럽 젊은이에 비해서 한국 젊은 세대가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영화에서 정말 볼 법한 이야기인데요. 21년 전에 병원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부모가 결국 낳은 딸을 선택하지 않고 기른 딸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이거 어느 나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프랑스 얘기인데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다뤄지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 이야기인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994년 프랑스 남부에서 소피 세라노 씨가 딸을 낳았는데 처음부터 가족들의 외모와는 달리 머리숱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서는 광선요법 때문에 머리가 많이 자랐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클수록 외모가 가족들과 다른 딸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0일 우리 돈 23억여 원을 보상받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딸이 바뀐 두 가족한테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는데요. 핏줄을 선택할 것인지 기른 정을 선택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는데 네. 여러 차례 자신이 낳은 딸과도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유대감을 키워봤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키워온 딸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아, 예, 결국 두 가정은 이런 만남을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요. 합의를 하고. 예, 세라노 씨는 가족을 형성해 주는 것은 피가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과 추억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국제부의 신호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오늘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파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 해피엔드의 최일숙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이 5번째 결정인데요. 네. 이제까지 4번이나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소원, 위헌재청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번 다시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락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예.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성문화나 성도덕에 적대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뭐죠? 헌법재판소 그 결정문에 보면 네. 결정문에 따르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다수 의견을 내신 5분은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보충 의견으로 다른 두 재판관들께서는 간통죄 처벌이
일반적으로 과다한 것은 아니지만 미혼자에게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네. 또 간통 처벌 규정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다양한 간통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도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례에 걸쳐서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왔는데 이번 5번째는 위헌으로 이제 뒤집힌 거죠? 네.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 결정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통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그 규정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혼인제도나 가족제도의 보호, 성도덕 등의 보호법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은 이 처벌 규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 같고요. 네. 이제까지 실형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네. 대부분의 간통 범행은 이미 깨진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측면이 많아서, 깨진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결국은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이루어진 간통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없다 이런 판결도 났는데 그것도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간통죄가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면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해서 조사를 받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네. 그 전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이 2008년 10월 30일인데요. 예. 우리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에 보면 위헌 결정된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지만 네.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을 하는데 예. 단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네. 무죄 판결을 받게 되겠죠. 네. 재심 청구를 하면 무죄 네.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해서 했던 이들은 다시 이의를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네. 작년에 개정이 돼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행위시법에 따라서 형벌은 처벌이 되기 때문에 네. 행위시 2008년 10월 31일 이전에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되고 네. 30일 이후에는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된 그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겠죠. 네.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간통 이런 행위 해도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이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민사상의 책임은 다 여전히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결국 이혼소송을 이야기할 텐데, 네. 앞으로 이 이혼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제까지도 간통죄로 처벌되는가에 관계없이 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이유로 들어서 예. 이혼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이혼 재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져 있는 부정한 행위는 형사 처벌되는 간통죄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이 간통죄 처벌 규정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네.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위자료가 좀 증액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위자료가 좀 증액이 될 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네. 왜 민사상으로 이제 좀 엄격하게 좀 고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군요. 이제까지는 법원에서 네.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형사처벌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금전적인 어떤 징벌로 위자료를 많이 지급하는 것이 가혹하다라는 네.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도 그런데,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라도 더 많이 해줘야만 간통한 배우자인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인식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에서는 소위 이제 유책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파탄주의, 파탄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가 오늘 우리는 이혼소송 원칙과 관련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간통죄를 폐지한 사례 그런 나라들을 보면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파탄주의로 가는 건 맞다라는 취지에서 간통죄를 폐지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것이 파탄주의를 취하는 것 이퀄로 간통죄 폐지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그 법에 현행법에 우리는 이혼법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채택한다라는 법문에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판결 내가 이제까지 유책주의를 선언해 왔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네. 유책주의자가 유책이 있는 사람이 이미 파탄된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유책인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사실심 법원인 1심과 고등법원에서는 파탄 상태를 고려해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여 년간 사실상 파탄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짧게는 2, 3년간 별거하고 남남으로 사는 경우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또 나아가서 그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한테 그 혼인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혹하다라고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심에서는 많이 이혼을 선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그 파기환송하는, 뒤집는 그런 보수적인 판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법원이 과연 파탄주의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지만 입장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유책주의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폭이 좀 좁혀져 가는 파탄주의적인 점이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요새 그 관심을 끄는 얘기가 그 전에 그 간통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할 때는 경찰이 나서서 뭐 조사를 하고 뭐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은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형사로 안 하고 민사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고가 이제 그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 또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미행을 한다든가 도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이제까지도 간통 고소를 하기 위해서 고소 직전까지는 불법 미행을 많이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미행을 해서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과 여관에 들어가는 것이 잡혔다. 거기까지는 불법 미행을 하거나 스스로 미행을 하다가 그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이것이 더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정한 행위에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것이 꼭 간통 현장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화 기록이라든지 카카오톡 문자라든지 카드 사용 기록이라든지 자백이라든지 내가 간통을 했다라고 각서를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이시죠. 최일숙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전 동호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구리 방면 야지근 양화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개화동로 개화 나들목 방면 김포공항 입구에서 개화 지하철도 구간 하위차로에서도 버스와 택시 간의 추돌 사고가 나 이 부근이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여의 대방로는 원효대교 남단에서 대방 지하철도까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그 밖에 이태원 후 이태원역부터 삼각지역까지도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었는데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지요. 1272번님께서는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애 학원 보내기가 힘듭니다. 소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백약이 무의미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7781번님께서는요. 학비가 문제죠. 저는 세 자녀의 대학생이 2명인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0063번님. 저출산은 교육비 과다 출혈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독일 프로축구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데 오늘 새벽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섰죠?
네, 그 레버쿠젠 공수에서 손흥민이 그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홈 1차전에 선발 출전했는데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 팀플레이에 집중했고요. 패스 성공률 93.3%를 기록했고요. 또 손흥민은 침착했는데 그 양팀 선수들이 후반 42분에 그 몸싸움을 펼쳤는데요. 손흥민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상대 공격수 토레스를 끌어안자 그 토레스가 손흥민을 밀쳐냈는데요. 네. 손흥민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후반 12분에 그 차르노글의 결승골로 승리한 레버쿠젠은 다음 달 18일에 16강 원정 2차전을 치릅니다. 네. 그리고요, 일본 축구 대표팀이 새 감독을 물색하고 있는 모양인데, 할일호지치 감독? 예, 좀 어렵네요. 네. 네. 이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감독이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있죠.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꺾었던 알제리 감독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축구협회가 그 승부조작 의혹과 아시안컵 부진으로 아기레 감독을 경질을 했고요. 예. 최근 차기 사령탑 후보인 그 할리오지치 감독을 만나서 25억 원의 연봉을 제시했다고 일본 닉간 스포츠가 보도했는데요. 네. 할리오지치 감독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알제리를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4대2로 대파했고요. 네. 16강에서 독일의 연장 끝에 석패해서 그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월드컵 후에는 터키 트라부존스포르 감독을 맡았고요. 지난해 11월에 사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효주 선수입니다. 골프. 올해 시즌 데뷔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풀시드를 획득한 김효주가 오늘 개막한 혼다 LPGA 타일랜드 대회에서 시즌 데뷔전에 나섰는데요. 네. 김효주는 그 2분8로 출전 선수 70명 중에 그 공동 40위를 기록했는데요. 초반에 최하위에 그쳤던 김효주는 후반 9개 홀에서 이글 1개, 버디 2개로 세타를 만회해서 2분8로 1라운드를 마쳤고요. 공동 1위에 그 6타 뒤졌습니다. 최나영과 김세영, 리디아고 등이 그 한국 선수들이 올 시즌 초반 3차례 대회 우승을 휩쓸었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이미림이 오원도파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훈련은 오늘 하루 쉬었다고요? 네, 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예. 불펜 피칭 직후에 그 등에 통증을 느껴서 훈련을 하루 걸렀습니다.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그 등 가운데 통증이 있지만 그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고요. 예. 류현진도 내일 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LB.com 역시 이번 등 통증은 큰 부상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18살 김모 군이 무장단체 IS의 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가 IS에 합류하려고 하는 자국민을 막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IS로 향한 자국민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린 전 세계의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이단학과 교수이시죠. 국가대테러협상위원회 자문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장병옥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이 IS가 이번에는 대만의 랜드마크 건물인 타이페이 이거 101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건물에 이 테러를 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아시아 쪽은 아직까지 예. 이렇게 테러를 가하지 않았죠. 이 빌딩에다가는. 그런데 이 지금 대만의 랜드마크 타이페이 101 예. 이걸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 있죠. 예, 예. 그것을 비행기로 공격해서 화염에 휩싸인 어떤 참혹한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아마 전 세계에 이것을 아마
연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공포심을 좀 주지 않나. 네. 대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에 IS에 대한 미국에 만약에 같이 공조를 한다면 네. 이게 다른 세계도 이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무슨 공격할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알 그거는 수가 이제 없죠. 예. 그런데 대만이 이제 적극적으로 미군에 가입해서 IS 퇴치 작전에 들어간다면 가능도 하죠, 얘들이. 네. 예.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자, 국정원에서 말이죠. 최근에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IS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이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그렇죠. 네. 그 김군이 자진해서 거리 갔고 네. 아직까지 소식도 없었고 네. 예, 그래서 그동안의 김군의 행적과 그 자신이 남긴 글, 사이트 네.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거는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도 네. 예. 근데 도대체 그 훈련 캠프에서 무슨 훈련을 받는답니까? 그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무슨 훈련을 시킨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죠. 아, 개종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개종할 때 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알라는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 무함마드가 유일한 사자다. 예.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슬람 교리 습득을 하고 특히 이제 IS 이슬람 그 과격한 원리주의 교리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아랍어 네. 그 전투에 나갈 거 아닙니까? 얘들이 잘하면 그래서 전투 용어 아랍어로 된 거 그러고 나서 총기와 폭발물 사용법 등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겠죠. 네. 네. 그 훈련 캠프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뭐 중동의 시리아와 이라크 근데 그 IS의 수도인 라카. 예, 거기를 비롯해서 지금 한 30곳 지금 현지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시리아에 15곳, 네. 예, 이라크에 11곳.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뭐 한 30곳이 이 시리아하고 이라크 북부 산악 지역과 사막 지역에 퍼져 있죠, 이게 지금.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김군의 그 SNS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우리 국정원도 예. 그랬고 미 CIA도 예, 마찬가지고 이 흔적을 남김으로 해서 김군이 지금 어느 위치하고 있다. 이러면 IS들의 그 정체 위치가 또 노출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이걸 다 차단시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미국이 이제 지상전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그 미국인들을 참수하고 또 미국인 여성마저 참수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이제 자국민이 이렇게 IS에게 참수당한 걸로 해서 우리 지상군이 참여해야 된다 전투에.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로는 4월 내지 5월 더위가 더 강하기 전에 네. 그때 전투를 많이 하죠. 중동에서는. 네. 네. 만약 그렇게 이제 지상전이 벌쳐지면 이 김군도 예. 그 IS 군으로 예. 이렇게 또 전쟁이 투입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현재 그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네. 아시아에서 그리고 또 코리아에서 지금 일단은 단 한 명이죠. 네. 코리아의 대표 선수처럼 해서 얘를 뭐 홍보 요원으로 활용을 하려는지 안 네. 그러면 뭐 얘가 체격이 좋다 그랬죠. 180kg. 네. 그래서 막상 전투 요원으로 또 내보낼지 네. 이거는 이제 IS가 거기서 좀 더 얘를 검증하겠죠. 김군을. 네. 예. 혹시나 말이죠. 예. 김군의 행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거 저 구출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웃으시는데. 예. 그 철저하게 얘들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세포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구출이 힘듭니다. 그 뭐 옛날 얘기지만 미인질 옛날에 1980년도 이란에서 네.
52명의 외교관들 있죠. 그것을 미 해병 특공대가 구하려고 갔지만은 못 구했죠. 왜냐 그러면 2명, 3명씩 전부 다 분산시켜놓고. 네. 예. 그렇군요. 김건희 뭐 또 마음을 돌려가지고 탈출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 경우에 탈출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지금 네. 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김군이 이제 여기 내가 왜 왔나. 실상 와보니까 뒤늦게 이제 뉘치고 이거 자기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목을 막 자르고 닭모가지 자르듯이 그런 거를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훈련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 훈련. 이게 대담한 어떤 마약을 먹고 옛날에 이슬람 테러리스트 옛날이죠. 그 당시는 마약을 먹여갖고 이제 겁없이 싸우도록 만들었죠. 예, 이슬람의 역사에 있습니다. 혹시나 김군이 IS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뭐 인질로 붙잡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기본 훈련은 뭐 마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효용 가치가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이거를 이제 홍보용으로 아시아에서도 우리 IS에 합류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미국 서양에 대항해서 그래서 그런 거와 나중에 안 되면은 이제 포로 교환용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죠. 다음 주 이제 3월 초입니까? 예. 그때 아베 총리처럼 이제 중동에 가서 우리가 IS 격퇴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만약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얘들한테 더 간다면은 얘를 정말로 인질로 더 삼을 수도 있죠. 네. 자, 영국 소녀 3명이 IS에 합류할 것으로 시리아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뭐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이 아이들이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그 IS에 가겠다고 나섰을까요? 대개 제가 이렇게 걔들 얼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상에. 그러니까 얘들이 순수한 백인 영국인이나 미국인들이 아니고 이슬람의 뿌리를 둔 지금 여기 아카사 무함마 마무드 얘가 대표인데 아카사라는 거는 이름이 이슬람 이름이에요. 이 아크사가 바로 무하마드의 부인입니다. 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들 뿌리는 이슬람이고 해서 몸은 얘들이 영국의 외지에 가 있고 거기서 교육을 비록 받았지만은 정신은 항상 어떤 종교 이 중동 이슬람에 가 있죠. 그래서 얘들이 어떤 순교하는 정신으로 IS 대원으로서 그 부인이 되고 이것을 하나의 그 알라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도 버리고 그 자기가 태어난 그 영국 조국도 버리고 간 거죠. 김군이 우리나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참, 그 미국에서도 IS에 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체포됐다고 하고요. 그거 참. 그 대개 중동계가 많습니다. 중동계.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 우즈베키스탄이 종교가 그 이슬람이거든요. 걔들이 미국에서 국적은 미국인이지만은 얘들 종교가 이슬람 뿌리가. 이러니까 이 이슬람 대의를 위해서 자기도 이제 오하마를 죽이고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거를 그 자기네 우즈베키스탄 웹사이트에 올리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얘를 체포했죠. 얘를. 그래서 전체 미국에서도 50개 주에 걸쳐서 주로 중동 이슬람계 출신들을 면밀히 지금 추적해서 해외 지금 IS에 합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세계 각국이 혹시나 자국민이 또 IS에 합류하겠다고 나설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초강수를 두고서는 아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프랑스에서도 그 이슬람 영계 세력만 해도 1,400명이고 1,400명. 지금 IS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인이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얘들이 지하드 테러리스트가 될 그 의심이 있는 자들에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일찌감치 여권을 압수하고 이들을 그리고 출국을 금지시켜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IS 가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전부 지금 검거를 하고 있는 법이죠. 그리고 대테러법도 이미 통과됐고 네. 프랑스에서 예.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김건 케이스지만 이 법률적으로는 뭐 형사처벌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그냥 방심하고 있을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 테러 방지법 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전죄 형법 111조와 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외국 정부에 대한 테러 네. 가입 이런 거에 대한 그 해외 테러 전투연 양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법 정비를 서둘러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 김군도 처벌할 법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사전적인 범죄단체 조직죄, 예, IS가 범죄 조직 아닙니까? 테러리스트. 네, 네. 거기에 이 김군이 갔기 때문에 그 법으로라도 지금은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죠. 우리 정부가. 네. 예. 그러나 저는 하여튼 좀, 이 젊은이들이 예. 왜 그렇게 IS에 빠지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예. 아무리 뭐 유혹을 한다 해도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하는데 그 시리아에서 말이죠. 예. 그 몇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납치됐다는 소식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죠. 이건 어떻게 됐죠? 뭐 기독교인들 주로 했고 그 전에 이미 그 이집트에서 콥트 기독교도들 있죠. 예. 그 이집트 인구의 뭐 10에서 15%인데 약 1,000만 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한국 식당을 갔는데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삼겹살이. 아, 예. 이거 중동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못하는데 네.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이 콥트 교도들이 우리나라 상암동이죠. 바로 여긴데 옛날에 예. 쓰레기 하치장. 예. 거기서 무슬림들이 먹던 그 쓰레기 빵이다 병조각이다 이런 걸 주워서 먹고 팔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참혹하게 봤는데 왜냐 그러면 무슬림이 다수 사회죠. 네. 콥트 교도는 거기에 1,000만 명, 7천만 명 중에 소수 민족이고 소수 종교죠. 대부분 이슬람 교도인데 기독교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안 그래도 이 IS 아니더라도 그 이제 원리주의자 좀 과격한 이집트 이슬람주의자들이 콥트 교도들에 처단하고 또 교회에 불 지르고 제가 그 갔을 때 콥트 교도들이 몰려 사는 그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 그랬죠. 네. 거기서 뭐 보면은 막 동굴교회, 교회도 없고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먹던 닭대가리 이런 거 씻혀서 먹고 우리 옛날에 뭐 꿀꿀이죽 그 이상보다도 맛없는 거.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콥트 교도들이 돼지를 길러갖고 잡아서 우리 한국 음식점에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처음 먹어봤어요. 중동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은. 네. 예. 이집트 카이로에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또다시 어떤 참혹한 참수가 진행이 될는지 계속 되겠죠. 계속 이런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예, 계속 이제 IS가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다음에 기독교 시리아 아까 말씀하셨죠. 기독교인들. 네, 네. 또 그리고 소수민족인 쿠르드족. 네. 그 시리아 북부 이라크 이란 쪽에 몰려 있거든요. 쿠르드족이. 예. 그 시리아 쿠르드족은 원래 그 알 아사드 때도 호적도 없었어요. 저거는 뭐 동물이지 저게 사람이냐 해갖고 호적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IS들이 바로 그 사담 후세인의 그 잔재들하고 지금 과격한 순니파 이슬람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도 다 처단하고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자. 네. 그리고 기독교도 말살시키자. 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네. 네. 그래서 서구와 이슬람의 어떤 문명 충돌이라는 것도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십자군, 기독교 십자군과 이슬람 십자군. 그 오사마 빈 라덴도 그랬죠. 네. 우리는 이슬람 십자군이다. 기독교도들에게 80년의 순환과 핍박을 겪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80년이 뭐냐 그러면 1923년에 칼리프 국가가 폐지가 됐거든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제가 그 2001년도 그때 네. 80년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한 90년 됐죠. 네. 벌써. 아니 예. 이슬람 교리를 보면 그렇게 평화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웃을 다 자비를 베풀고 뭐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데. 그렇죠. 근데 그 원리주의라는 사람들은 왜 거꾸로 갑니까? 이것들이 순수한 이슬람 교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한마디로 권력을 쟁취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가 칼리프 뭐 왕이죠. 우리 말로 하면은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파벌 테러리스트의 파벌 하나에 이런 거지 이게 순수한 이슬람주의자가 아니죠. 이슬람은 진짜 말 자체가 평화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꼬드겨 가고 말이죠. 예. 또 꼬드겨서 또 넘어가는 젊은이들은 또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어릴 때야 뭐 지금 내가 이거 뭐 취업도 못하고 뭐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또 따돌림도 받고 사회에서 냉소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말려 들어간다. 네, 그 뭐 여기서는 뭐 아파트도 준다, 자동차도 준다, 예쁜 이슬람 여자 4명까지도 결혼시켜 주겠다. 이러면 한번 가보는 거죠. 젊은 애들 중에 알겠습니다. 이제 철이 없는 애들을 중에.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예, 오늘 그렇죠.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이란어과의 장병옥 교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지난 10년간 정부가 66조 원을 투자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전혀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4498번님께서는 저출산은 단순히 캠페인하고 예산 투입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4498번님께 주간 경향을, 778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한님, 안홍진,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